대선을 9개월 정도 앞두고 정치권에선 대선 경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경선 일정을 연기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이른바 엑스파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다른 후보들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선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정치권 상황,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민주당 내 대선 후보 면면이 좀 드러나고 있는 셈인데요. 여전히 근데 당내 경선 일정은 확정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경선 연기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려서 이제 경선을 연기하는 의총 소집을 이제 경선 연기를 논의하는 의총 소집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 입장에서는 의총을 이제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주말 동안 송영길 대표가 이 대권주자들 별로 접촉을 해서 경선 연기에 대한 입장을 좀 수렴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아무래도 경선 연기에 찬성하는 이제 대권주자들이 지금 9명 출마한 사람 중에 6명인 것이고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경선을 현행 규정대로 치러야 한다는 이제 대권주자들은 3명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의원총회, 내일 열릴 의원총회는 양측의 주장이 상당히 팽팽하게 지금 오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데 송영길 대표는 오늘도 당헌 당규를 강조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대선 180일 전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게 민주당의 규칙인데 경선을 미뤄야 하는 쪽에서는 또 이 상당한 사유,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규정을 보시다시피 대통령 후보자는 선거에 180일 전에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단서 조항으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이 경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게 정확한 규정이거든요. 경선 연기를 요구하는 쪽에서는 이 상당한 사유로서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선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흥행이 좀 어려운 이러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 이것을 첫 번째 어떤 이유로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야당의 대선 후보들이 뭐 11월에나 가서 확정이 될 것인데 여당이 먼저 이제 대권 주자를 확정해 놓은 상황에서는 그 기간 동안은 어떤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셨다시피 규정에 상당한 이제 그 사유라는 게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이제 지도부가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일단 송영길 대표는 현행대로 규정을 이제 강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입장에 가까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 쪽에서 이 경선 연기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고 대권 주자들끼리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지금의 이제 하도록 돼 있는 이 규정을 조정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이런 것인데요. 결국은 이 상당한 사유라는 거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수렴된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되고 또 국민 여론도 같이 반영해야 된다는 점에서 지도부가 이 의원총회 이후에 상당히 고심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일 민주당 의총에서 여러 의원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당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텐데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후폭풍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경선이 연기가 되거나 또는 현행대로 되거나 그것도 아니면 사실 절충안으로 이제 뭐 수렴될 수도 있겠는데요. 가령 이제 뭐 2달씩 연기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1, 2주 정도는 연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상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이제 여당의 대권 주자들이 이 결론이 이제 났으니까 이제 경선 일정과 관련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이제 좀 불거지지 않게 하고 이제는 원팀으로 대선을 향해서 가자. 이렇게 합의를 하면 국민들은 뭐 시끄러웠지만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이제는 선거를 준비하나 보다 할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뭔가 결론이 내려졌는데도 이제 대권자들끼리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대립하고 그러면 아마도 굉장히 밥그릇 싸움을 한다.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후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야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엑스파일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야권에서는 반발했습니다. 여야 정치권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라면은 수사기관에 넘기시고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내용이라면은 즉각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받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정치 공작에 가까운 것이다. 이분한테 확인해 보세요. 전 새누리당 대표의 보좌관인데 어디서 구했냐? 그럼 네가 여당이 공작이 늘어난 거냐? 물어보세요. 이렇게 공방이 치열한데 정치권에서는 이제 정치 공작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불거진 엑스파일, 그럼 어디서 일단 불거진 겁니까? 어디서 나오게 된 겁니까? 이 정치평론가 장성철
이 공간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이제 SNS에 올린 글 때문에 이제 불거진 네. 이런 문제인데요. 장성철 소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이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이라는 문건을 확인을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과 그 의혹들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전략 차원에서의 어떤 코멘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문건이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의 최근의 어떤 행보나 지금 어떤 대선에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태세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러한 네거티브 의혹이 여당에 의해서 제기가 될 때 쉽게 방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써서 이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장성철 이제 소장은 사실은 신한국당 공채 출신의 보수 정치권 인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보수 정치 내에서 이제 불거진 의혹이다 보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의 어떤 분열이나 이런 것을 좀 야기하는 것보다는 여당이 이미 이제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의 검증 자료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당에 좀 화살을 돌리는 것으로 일단은 좀 어떤 이후 전략을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그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고요. 중요한 건 어떤 의혹이 담겨 있고 또 그것들이 이제 사실인지 여부일 텐데요. 윤석열 전 총장은 아직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죠.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지금 이제 이 엑스파일이라는 것의 실체와 그리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네. 대응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이게 네. 공식 입장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출마 가능성도 좀 커지고 있는데요. 본인도 이제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의 답변이라든지 네. 정치를 하겠다는 거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여지를 둬왔거든요. 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7월 달에 감사원장을 사퇴할 것이고 이후에 이제 정치 참여 선언을 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할 것이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네. 지인, 측근, 가족, 중마고 이런 이제 어떤 언급들을 통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본인의 결심은 상당히 구체성을 띄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만큼 이제 점점 이제 대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까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